대한민국과의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해서 고민하는 건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지 말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남았다. 이 말은 사실상 이란의 이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두 다 맞춰놓은 상황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암살 가능성까지 비치며 최고조로 압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너네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지 타겟이라는 했어요. 쉬운 타겟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비공개 승인, 이란 결정 보려 최종 명령을 보류해놓은 상황이다. 마지막 사인만 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미군이 타격할 수 있다. 그 준비를 모두 맞춰놨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고 통첩, 이지 타겟, 너네 지도자 쉬운 타겟이다. 암살 가능성까지 미국이 내비친 겁니다. 자, 그러자 은신해 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سته.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تحمیل تسلیمی هیچ کس نمیش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ن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همین رفتاری که تا امروز داشتید این رفتار رو با قوت ادامه بدید. کسانی که امور خدماتی به عهدهشون هست، کسانی که 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겁니다. 전쟁이다. 전쟁은 시작됐다. 전투는 시작됐다.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신법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군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메네이가 항전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죠. 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평가할 수 있고요.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항전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내 정치적 관점, 그리고 군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 관점은 사실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지금 하메네이가 미국에게 굴복한다고 하면은요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전하겠다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게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메네이가 워낙 독재를 오래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란 내에서. 뭐 38년간 독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항복하는 순간 그 권력을 놓게 되니까 항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 배경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지금 자기들의 방공망은 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이 적어도 이라크전과 같이 지상군이 들어오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란에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고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이란이 하지 않은 조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방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국 물가 걱정을 하는데 미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네네. 최후 항전을 해보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법조 차관님, 사실은 도직구를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있고 명목적으로 의회도 있지만 그림자 헌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을 위해 초월해 있는 이 종교 정치 지도자 이 알리 하메네이가 사실상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건데 30몇 년간 독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저기 북한에 있는 누가 닮았어요. 그렇죠. 김정은과 닮았다는 거. 예. 지금 절체절명의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추진해왔던 핵시설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타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포르도 핵시설까지 만약에 제거한다면 알리 하메네이 정권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계속 적을 만들므로 해서 네. 정권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순간 항복하는 순간 권력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끝까지 항전하려고 할 그렇군요. 겁니다. 물론
체제가 보장된다면 타협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는데 이란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적 타협점, 그러니까 정권 보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영 TV에 나와서 한 말이잖아요. 이란 국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일부러 그런 의도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큰 고민과 과제인데, 이란을 보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보일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버티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자, 칼 뽑은 그림까지 올리며 항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죠. 항복 안 한다? 미국 개입 시 불가역적 피해. SNS 전투가 시작됐다. 7세기 유대국 정복자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이란이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왕정일 때는 이스라엘과 관계도 원만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 예전에 이 페르시아 왕조의 계승국이지 아랍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이후에 하메네이의 스승이 정권을 주면서 이렇게 이란이 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란 내에서도 이 이란의 민주화에 대한 이 식자층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강해왔습니다. 그걸 억누르고 탄압해왔던 게 바로 이 알리 하메네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란의 이 저명 인사들,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란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임이 있나 봐요. 성명서를 냈어요. 현재 이란의 독재 정권은 이란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현 정권이 퇴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이 이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요, 목숨 내걸고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성명을 낸 겁니다. 신범철 차관님, 말만 의회가 있는 거지 사실은 독재 국가고요. 이 이란의 식자층들, 특히 이제 노벨상을 탄 식자층들, 인텔리들이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물러나라라는 성명서까지 지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정당성이나 명분이 많이 없어 보여요. 예, 그렇죠. 사실 민주적 정당성은 찾기 어려운 거죠. 네. 다만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서는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란 국내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하메네이는 적을 양산하면서 국내적으로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군사 개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부분도 저러한 이란의 국내 정치적인 모습이 고민이 되는 거죠. 딜레마군요. 그렇죠. 저런 식자층이 더 저변을 확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한테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 네네. 가장 좋은데, 전쟁의 와중에는 일단 그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대항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 내에서, 백악관 내에서는요, 이 하메네이의 제거, 즉 참수작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You don't know.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You could say so. Huh? They know.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What essentially was that, though? Oh, I don't want to say it. Look, I mean, give me a break.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동안은 헤즈볼라도 있었고 하마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저항 세력도 있어서 이란의 핵 협상이 순탄치 않았는데, 팔다리를 다 잃은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이란의 이 불법 핵시설을 이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하메네이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핵시설 제거로만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국제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냐,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신 차관님, 말로 하는 협상 카드는 이미 지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물밑에서는 조율이 되고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안은 분명하거든요. 네. 이들 핵을 완전하게 포기해라. 거의 하는 항복해라 메시지. 이거군요. 그렇죠. 그게 있는데 지금 하메이니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분위기는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말로는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취지로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 차원에서는요, 지금 항공모함이 가고 있고, 또 사실은 아까 그 이란의 핵시설,
그것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벙커버스터가 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네네. 뭐냐면은 B2 전략 폭격기는 미국에서 뜹니다. 예. 근데 가는 도중에서 그것을 경호하는 스텔스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텔스기를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렇기- 하고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마치 총알을 장전하듯이 장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교적 기회를 갖다가 보고 있고 이란을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